오늘도 궁금한 게 많은 궁금무새입니다. 최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이 그냥 외교 갈등 정도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 사이의 전방위적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일 갈등이 어떻게 시작됐고 이 갈등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산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11월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생존 위협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무력을 행사할 경우 일본은 미국과 함께 적극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였고, 일본이 기존에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벗어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 문제는 중국 외교에서 가장 금기된 주제이자 중국이 절대 넘을 수 없는 선, 즉 레드라인으로 공식 규정한 사안입니다. 특히 일본은 과거 침략 역사가 있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는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심리적 거부감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중국 측 반응이 평소보다 몇 단계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는 그 더러운 목을 주저없이 벨 수밖에 없다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개적으로 일본을 비난했고, 중국 외교부는 불장난하면 스스로 타죽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단순한 외교적 설전처럼 보이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갈등이 단순한 말싸움 수준을 넘어서 관광, 문화, 경제, 군사 영역 전반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 사태 직후 한국이 과거 사드 사태 때 겪었던 것과 유사한 한일령, 즉 반일 조치를 연달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여행 자제령. 지난 14일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미 예약한 항공권까지 무료로 해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사실상 반일 여행 제한을 전면적으로 시행한 셈입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일본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약 750만 명에 이르렀고, 이들의 소비액도 약 15조 원대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한 직후 일부 일본 여행사에서는 연말 예약 건수가 약 80%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이 일본 유학 신중 권고. 현재 일본 내 중국 유학생은 약 1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최근 일본 유학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일본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에게 일본 유학의 위험성과 안전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신중히 결정하라는 공식적인 통지를 내렸습니다. 이 조치가 길어질 경우 일본 대학들은 학령 인구 감소로 이미 취약한 상황에서 중국 유학생 감소라는 추가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결국 대학 재정과 지역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됩니다. 3. 문화산업 압박. 중국은 일본의 문화산업에도 사실상 급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개봉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는 개봉 자체가 중단됐고, 이미 상영 중이던 귀멸의 칼날 역시 일본 총리의 발언 이후 관객이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내에서는 일본 기업의 협찬을 제한하거나 일본 아이돌과 일본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는 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사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중국식 문화 압박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4.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2025년 6월 말 중국은 일부 일본 지역의 수산물에 한해 조건부로 수입 재개를 발표하며 양국 관계가 조금씩 완화되는 듯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중국 정부는 즉시 태도를 바꾸었고, 재개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전면 중단해버렸습니다. 5. 군사적 압박. 중국은 이번 갈등 이후 군사적 압박 수위도 확실히 높이고 있습니다. 센카쿠 주변 해역에서는 중국 해경선과 군함의 활동이 최근 몇 달 사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일본 해상보안청 역시 중국 선박의 영해 접속 수역 진입이 올해 들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남은 2025년 11월 정식 취역한 뒤 해상실전훈련과 함재기 이착륙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관영 매체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훈련의 정확한 위치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일본을 겨냥한 전반적 군사 압박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6외교적 고립. 중국은 이번 사태를 외교 무대에서도 일본을 고립시키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강하게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극히 위험하며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 사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중국의 지속적 반대 때문에 애초부터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언으로 중국의 반대 명분이 더욱 강화되면서 일본이 추진해온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논의가 한층 더 멀어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또한 중국은 이번 사태를 외교적 굴욕을 연출하는 방식으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일본의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베이징에 급파되었는데요. 중국 언론에 공개된 회담 장면에서는 중국 외교국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굳은 표정으로 일본 측을 꾸짖듯 발언하고 있었고, 반면 일본 외교국장은 고개를 숙이고 초조하게 서 있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일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 센카쿠 분쟁 재점화. 센카쿠 열도는 오랫동안 중국과 일본의 핵심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이번 사태로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오키나와까지 흔드는 중국. 사실 오키나와는 500년 동안 류큐 왕국이라는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러다 1879년 일본에 편입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일본인이 아니라 오키나와인이라고 하는 주민들이 다수이기에 중국은 이 점을 이용해 오키나와 문제를 국제 이슈로 만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 독도 카드까지 꺼낸 중국. 중국은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독도 문제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최근 언행이 주변국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며 한국의 독도 항의를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일본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번 중일 갈등은 단순한 외교 충돌이 아니라 앞으로 동북아 정세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장기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 중국의 장기 압박 가능성. 중국은 이미 관광 문화 경제 외교까지 전방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조치들은 보통 단기 보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한알령으로 경험했듯이 중국은 상대국의 정치 입장 변화를 강제하기 위해 장기 전략으로 이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 역시 발언 철회 수준이 아니라 일본 보수 정치의 대만 개입 입장 자체를 겨냥한 압박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사태는 발언 하나에 대한 즉각적 보복이 아니라 향후 수년 동안 일본을 향해 유지될 수 있는 중국식 장기 압박 모델이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일본 내부 정치 지형까지 흔들 가능성.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층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번 중일 갈등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했다는 비판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경제 타격이 커질수록 대중정책을 둘러싼 노선 분열과 내부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센카쿠 주변의 우발적 충돌. 현재 중국 해경군함의 활동 빈도가 높아지면서 센카쿠 주변 해역은 긴장도가 계속 상승 중입니다. 양국 모두 초계 순찰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때문에 작은 충돌이 발생해도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4. 미국의 개입 가능성. 대만 문제는 이미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전장입니다. 미국의 특성상 직접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동맹국을 전면에 세우고 뒤에서 개입하는 우회적 관여 전략을 선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대만 유사시 개입을 언급한 순간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전략적 파트너로 더욱 깊게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그 결과 이번 갈등은 단순히 중국과 일본의 대립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전체를 미중 블록 경쟁의 최전선으로 밀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5. 한국의 지정학적 딜레마. 독도 문제, 블랙이글스 급류 거부 사태, 그리고 중국의 한일 분리 전략까지 종합해보면 중국은 이번 국면을 한중일 삼각구도를 흔드는 카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태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지만 중일 갈등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정치적 중간지대로 끌려들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한국을 향한 외교적 군사적 파급 효과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이번 갈등은 단순히 다카이치 총리의 말실수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지금의 충돌은 중국 대 일본이라는 단순 구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 질서를 흔드는 새로운 긴장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갈등은 각 나라가 어떤 전략적 계산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동아시아의 지정학이 다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